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네 모야가 또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있죠? 드디어 제가 메인 MC 자리를 깨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꽃도 피고 네. 날씨도 좋고 해서 구경도 많이 다니고 또 사랑하는 제 아들하고 또 여행도 다녀오고 예,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뭐 친척집에 예, 전라도 김제 김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순옥 씨. 저는 그냥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꽃은 안 보셨어요 오늘? 꽃은 비 오기 전에 한번 네. 보고 그 이후로는 뭐 본 적은 없지만 없어요. 네, 특히 저번 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갑자기 비 오다가 저는 토요일에 축구하는데 눈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게 4월에 눈이 심한가. 제가 히트텍을 마침내 벗었다가 주말에 다시 또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감기도 걸리고. 아무튼 맞아. 감기 걸렸어요. 제 네. 아들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래서 아무튼 뭐 짧게 좀 우리 지난 한 주에 대한 안부를 좀 나눠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좀 결혼에 대해서 조금 호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옆에 계시는 우리 미모의 순옥 씨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미모. 기분이 좋네요. 혹시 좀 뭐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있다거나 뭐 워너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 결혼 생활에 대한 딱히 로망은 없어요. 그러면요. 결혼은 어쨌거나 너무 현실 로망은 사실은 크게 없고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게 뭐 로망만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히 로망은 이렇게 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남자 그 다음에 좀 살가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애교도 없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쌀쌀맞거든요. 네, 알아요. 아, 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잘 알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네가 너만 지나가면은 막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살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배우자에 대한 약간 그런 기대 뭐 이런 건 있지 뭐 로망은 크게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누나를 좀 오래 봤는데 그렇게 막 차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저한테는 그러던데. 아, 그래요? 동생들한테는 잘해주는 누나. 아, 누나 저도 잘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꿈꾸는 결혼 생활 저도 뭐 딱히 거창한 거는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그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처가댁과 시댁 전부 가족들 다 네. 같이 모이는 걸. 네. 아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여쭙는 게 하지만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만약 두 분 다 근처에 사신다고 한다면 뭐 하실 수 있지만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수도 있고 처가댁과 같이 먹지만 사돈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연배 때에서는 좀 불편하시죠 서로.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가족 식사 같은 거를 해서 조금 일부러 억지로라도 좀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족이 아닌 조금 키워나가고 그런 좀 노력을 해서 저는 그게 좀 꿈이에요. 아, 그런 게 만약 가족 분위기고 가풍이라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로망이죠. 그 모든 남자, 여자. 근데 사실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쵸. 왜냐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양쪽 그 부모님들을 다 신경 쓰면서 어느 한 분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거를 잘 맞춰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왜냐면 사소한 거로도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벤트성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면 뭐 그건 초반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서로 그냥
무뎌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가까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서로 같아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안부 전화도 서로 하시고 되게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야, 사돈끼리 안부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 뭐 신상에 뭐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보통 하지 않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이런 우리가 꿈꾸는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 되게 실제로 결혼하신 우리 동욱님께 이제 실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좀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아무래도 좀 사회적으로 요즘은 좀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포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확실히 좀 요즘에 세상이 흉흉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인이 너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전달이 빠르게 되면서 안 좋은 일, 자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결혼 생활도 사실 이게 뭐 인터넷이나 뭐 특정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뭐 시댁과의 불화, 맞아. 뭐 커뮤니티 가면은 진짜 극단적인 얘들 되게 많잖아요. 부부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이고 또 그거를 또 막 사람들이 재생산하고 하면서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그런 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작년 거기는 한데 근데 보니까 그 몇 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 뭐 사랑, 행복 뭐 이런 게 좀 상위권에 올라왔다면 최근 몇 년 동안 뭐 1, 2년 사이에는 부정적인 것들 막 이혼 아니면 뭐 결혼 비용, 집값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아무래도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뭐 집값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꺼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와는 별개로 이제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약간 결혼율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안 그래도 오늘 녹화를 위해서 좀 조사죠? 뉴스를 몇 개 검색해봤는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더라고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결혼을 안 한다고 답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전세자금 아니면은 결혼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혼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크게 요즘은 사실은 혼인신고에 크게 의미를 안 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 1년 있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좀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딱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좀 일찍 결혼한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현실에 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사실 결혼을 하는 거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게 빚의 연속이다. 왜냐면은 대학교 갔을 때는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그거 갚을 때쯤 되니까 이제 주택, 이제 집 살려고 이제 대출 받고 그거 이제 또 회사 다니면서 갚아 나가면서 애가 생기니까 또 이제 양육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결혼을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으면은 오히려 살만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많으니까 잘 살지만 없으면 또 나라에서 지원해준 게 처녀 총각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어요. 선진국의 그런 부분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을 어정쩡하게 버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뭐 월 한 둘이 해서 200씩 벌어가지고 월 한 400, 500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좀 어정쩡해요. 그 사람들 월급 모아가지고 살기가 좀 빠듯하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좋아요? 예?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결혼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걱정 안 하니까 방금 얘기하는 그런 걱정들 뭐 집도 사고 차 뭐 애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좀 걱정이 좀 덜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좋다는 거죠. 뭐. 당연히 돈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돈만 장땡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딱 결혼만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좀 되게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되게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육아, 교육, 주택, 청년 일자리 그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 응집되는 게 결혼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그 문제가 한 곳으로 모여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신생아들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혹시 스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또 해야죠. 해야죠. 하실 거라 믿는데 어떻게 조금 좀 남자친구랑 분이랑 좀 얘기가 좀 오가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거, 얘기해요? 이거 너무 개인적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패스하고 남자친구분한테 사주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나 너무 저는 갑자기 얼굴도 알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이제 저는 얼굴도 알지 못해요. 아, 제 그래요? 얼굴이 막 붉어질라 하고 있는 생각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서 근데 사실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드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또 남들이 안 한 걸, 아니 남들이 한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 제가 꿈꿔왔던 결혼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거든요. 여자들은 왜 그러죠? 아니, 그런 생활 로망이 좋아야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일생일 때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이 한 될 번 수도 할지 있지만, 두 번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좀 옛날부터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지 않은 것들이 아닌 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좀 왜 요즘 드라마나 미디어 이런 데 보더라도 되게 호화롭게 결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미디어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는 아닌가라고 느껴지고. 아니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오히려 소규모 그쵸. 결혼식을 이제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스몰 웨딩 네, 많이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스몰 웨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스몰 웨딩이 말만 스몰 웨딩이지 스몰 웨딩이 아니더라고요. 그 왜 이효리 씨가 스몰 웨딩으로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맞아요. 평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권이랑 뭐 숙박권도 들었고 아예 셰프를 불러다가 요리했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들었죠.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또 소규모 웨딩홀 같은 경우는 값이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무료로 장소 대관을 해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제 로망 로망이 뭔데요? 저는 야외 결혼식 하고 싶거든요. 아 야외 결혼식 할 수 있죠. 결혼식이 약간 모르겠어요. 하객들은 좀 사실 빨리 끝나고 빨리 가는 걸 원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늦지막히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필요한도 약간 파티도 좀 하고 서로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한 날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 뭐 서로 또 안부도 묻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하고 싶어서 약간 좀 그런 거. 근데 호주에서 이렇게 결혼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약간 그런 호주에서 식으로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싫어할 거예요. 무슨 결혼식을 저렇게 오래 하나. 근데 그 외국도 결혼식은 사실 길지 않은지 피로연을 되게 길게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갔던 호주 결혼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 식만 참여, 그러니까 보통 성당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성당 교회 그렇죠.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 식만 참여하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가시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제 피로연이라고 하죠. 파티 같은 것들도 하고 그 전에도 막 뭐 엄청 많이 해요. 막 어디서 술도 먹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또 많잖아요. 저 아는 언니 얼마 전에 야외에서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밴드를 불러서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공연도 같이 즐기고 약간 네. 문화재 같이 이렇게 네. 했나요? 그리고 사실 그 언니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더 특이한 건 그 결혼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안 가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해서 몇 박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결혼식이 그냥 요식행위 그냥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로망이 있죠. 안 그래도 요즘 그래서 좀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식 참여해보면은 뭐 야외 결혼이나 아니면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 하거나 뭐 성당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저는 한옥에서 하는 것도 봤고 그냥 그
패백만 하는 그런 것만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저-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고 싶었죠, 제 역시도. 근데 이제 우선은 저희 이제 처갓집에서는 이제 왜냐면 장모님이 활동을 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뭐 이제 또 뿌려놓으신 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또 첫 딸이고 저 와이프가 첫 딸이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저는 사실 작게 와이프도 없고 저도 없고 좀 작게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 사실은 이게 우리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들 양가 아, 부모님의 그렇죠.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희망은 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뭐 집끼리 뭐 주고받는 이런 것도 다 안 하기로 했고 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정말 우리는 이야기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그런 좀 작게 좀 그런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진짜 집안과 집안의 그 결합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막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 들으면 그 혼수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결혼 과정 준비하면서도 많이 헤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근데 확실히 뭐 혼수 같은 거 준비하면서 또 많이 깨진다고. 아무튼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서로 솔직하게 상황을 알고 파악을 해서 하면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해뒀으면 사실 딱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싸울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싸운 적은 없거든요. 그냥 작게 해서 시작해서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근데 뭔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집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혹시 남자가 집을 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단 집값이고 그런 사회적 구조니까. 와이프도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냥 하던 대로 남자가 좀 집을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모은 걸로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자라고 했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작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결혼할 때 네 집은 해줘야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부모님 선에서는 근데 해주실 수만 있다면 여건만 된다면 당연하죠. 저도 자 도준이가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지금 고민이 아니지만 여건만 된다면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건 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들의 시대 사이라고 하나? 그 나이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쵸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때에는 30 전에 결혼을 해야 돼 라는 게 조금 그게 심했대요. 뭐 그렇죠. 집안의 어르신들도 그랬고 네. 노천과 기준이 30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노천이요.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나는 그때 결혼한 걸 후회해. 왜요? 그러니까 그때도 즐겼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그런 뭐 30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인식들이 우리 부모님 선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들한테도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너 결혼 언제 하나 명절 때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만약 받지 않으면은 사실 그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좀 더 클 수가 있죠. 저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 시댁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뭐 처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족쇄가 채워지는. 근데 사실 저는 어쩔 수밖에 없다 생각. 아니 그러면 아예 받지 말아야지. 그걸 뭐 부모님은 뭐 힘들게 벌으셔가지고 모아놓으신 건데 그거를 낼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저희한테는 더 요구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안 받는 게 안 해주신다고 아니 이게 해줄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힘들게 하겠다라고 해도 나중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받고 시작한다? 그건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럼 이미 결혼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이제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기피하고. 근데 만약 좀 이런 혜택,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없을까요?
뭐 그건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사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총각 때 이렇게 살고 있는 총각 때 처녀 때 이렇게 살고 자기가 뭐 경력도 쌓았을 것이고 자신이 만나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취미 놀이문화도 있는데 그거를 다 쌍그리 결혼과 함께 맞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지 않나요? 저는 사실 맞아요. 그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녹화 때 말씀드렸던 저 이제 사업하신다는 그 누나 있잖아요. 예, 예. 그 돈 많다는 거. 그 누님. 네. 시장에 생고 싶어. 제가 전화 안 받고 있거든요. 아, 예? 방송 오라고 했는데 그분 받나봐요. 엄청난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연애하는 사람도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쌓아왔던 경력들이 참 단절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망설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 유능한 사업가이신 여성분이신 CEO인데 결혼을 하면 어쨌든 약간 사회적 통념상 남편 뭐 시댁 어르신들이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느냐 이런 거부터 이야기 시작돼 버리니 사실 CEO적인 사회 마인드와 이런 것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저 잘 버는 사람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이 좀 집안일 신경 쓰고 네.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결혼을 괜히 했나? 왜 이렇게 나를 억박하지? 숙박하지? 약간 그런 식의 여성들은 사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맥락으로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둔다. 그런 부분이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 게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성세대는 꼭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혼인신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게 제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네. 내가 훗날 다른 사람을 만날 타이밍 때 나에게 기록이 없다라고 해야 내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만날 사람에게 흠을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이혼율도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긴 하되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도 어차피 사고방식이 이제 과거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제 아들이나 딸이 동거했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무렇지 않겠냐라면 사실 좀 멈칫하거든요. 사실 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너 동거해볼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거했던 사람을 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무분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동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도 조금은 살아보고 결혼을 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애하는 거랑 실제 또 사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동거든 결혼이든 같이 삶으로써 오는 이 문화적인 이 파장력, 이 충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맞아. 아니 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행 가면 싸운다는데 그 몇십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거의 30여 년을 다르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입을 넣고 자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저는 간데 실례지만 와이프가 이게 수건을 뭐 세수하면 수건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세수만 하고 손만 닦아도 그냥 바로 저는
통에 넣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는 뭐 손하고 얼굴 정도만 닦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쓰면 돼라고 생각하고 그걸 꼭 문고리에다 문 손잡이에다 걸어놔요. 이제 거기 저는 짜증나는 거죠. 아,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 그냥. 꼼꼼하시네요, 굉장히. 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동거라는 개념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차이, 너무 오랜 기간을 다르게 살아왔다가 이제 우리 동거합시다, 결혼합시다라고 해서 한 입을 덮고 이제 같이 사는 사이가 됐는데 사실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동거라는 개념을 서로를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아니 그러면 왜 연애할 때나 그럴 때는 왜 안 맞춰요? 아니 이게 연애하는 거랑 실제 살아보는 거랑 다르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은 그 연애하는 모습이랑은 실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다르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삶으로써 오는 충격은 너무 크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에 사실 만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것마저도 극복할 거고 나도 노력할 거고 상대방도 노력할 거다라고는 믿음, 신뢰가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차이는 당연히 크죠. 그 누구 형제간에도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남녀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그런 동거보다는 그 동거라는 개념에 있어서 사실 그 당사자들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서로 간의 시간이 서로가 소비되는 거고 그 시간 자체를 동거라는 개념 자체를 서로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더 깊게 알아가고 다른 점을 서로 맞춰간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그 큰 틀인 동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다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서로. 저는 그러면 동거 인증제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동거를 본 게 두 분처럼 뭐 괜찮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렇게까지 꼭 해서 해야 그걸 서로의 차이를 알겠냐 그 전부터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나중에 저 같은 사람하고 왜 동규 씨 같은 사람 집안끼리 많이 만났어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차이도 굉장히 클걸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동거가 맞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거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서로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역시 동거에 대한 의견은 이게 극명하게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권이 약간 좀 보수적이고 그쵸.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이게 결혼에는 사실 좀 뭐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출산율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거가. 우리나라 뭐 비공식적이지만 낙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좀 판단할 때는 저는 그렇게 플러스적인 요인을 부정적인 그런 요건을 플러스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동거를 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등록 같은 것도 사실은 애매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결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거를 하게 되면은 약간 부부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도 하고 뭐 아이 같은 경우도 호적에 올릴 때 좀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올릴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미혼모 같은 것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 같은 것도 부득이하게 하게 됐고 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워낙 출산율이 너무 낮고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진짜 언젠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뭐 안 좋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것까지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하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있는 지금의 그 제도로는 아무리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결혼이나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질 거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약간 뭐 결혼해서 좀 더 넘어간 얘기지만 저 같아도 지금 아들이 하나 있지만 둘째를 과연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육아, 출산, 육아, 아이 그 문제 하겠지만 결혼을 해도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그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워낙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키우려면 그 아이가 네, 태어나서 맞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하나도 사실 버거운데 둘, 셋은 뭐 감히 엄두도 못하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좀 획기적인.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아이 나면 세 아이 나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닌 조금 좀 얼마 전에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거죠. 지금은 뭐 아이들 아동수당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그냥 없애버리고 셋째 낳는 가정부터 몰빵이라고 해요. 완전히 집중적인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왜냐면 그 둘째 있는 사람은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아무튼 셋째 아니, 그렇게 가정한테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째, 둘째 이제 모두 다 지원을 그러니까 셋째를 낳은 가정에는 기존에 이제 있었던 아이들도 다 해주는 지원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근데 맞아. 결혼 문제도 같이 힘들지만 이게 돈이 없어서 애를 못 키우지는 않아요. 항상 느끼지만 내 생활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들어보면은 좀 비용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려다 보니까 내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그게 또 비용 그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벌이로 일을 해야 그래,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봤던 기사는 이게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보통 그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한 2년 후에 첫째를 가진대요. 근데 이게 그렇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 네, 맞아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그런 게 많이 이제 그쵸.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쵸. 많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렵네요. 한숨이 나오네요. 그 와이프가 이제 33살에 결혼해서 저희가 35에 애를 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고 이제 산후조리원 갔는데 저 와이프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요즘은 많죠. 그 와이프는 오히려 한 중하 정도 수준에 34살, 35에 갔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이제 노산? 그렇죠. 뭐 노산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불구하고도 대부분 나이가 더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도 뭐 첫째이신 분들도 있고 둘째이신 요즘은 분들도 뭐 있고 마흔에도 막 첫째 낳으시고 그러니까 많죠.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게 결혼 출산 문제를 지금 하는 수준에서 이 정책 가지고는 저는 뭐 좋아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댄싱 퀸에 나오는 그 황정민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와서 그 연설을 했던 것 중에 좀 일부인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 분유값 하나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이 직접 법이나 그런 정책에 입법화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아프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아니면 재밌게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저희는 재밌었어요. 그쵸? 네, 재밌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메인 MC 앉아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 같은데 눈치채셨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번 주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어요. 제가 정확히 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3자릿수 거의 가까이 봐주셨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마지노선이 3회차예요. 벌써 3회차요. 네, 3회차예요. 저희가 꼭 다음 주에도 살아나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언제까지 육아까지는 얘기했으니까 육아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뵐 수 있기를 저희가 고도의 술수를 써서 지금 한차 더 해보려고 지금 육아까지 하겠다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네, 아무튼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